1976년 4월 17일 토요일에 개장하였다. 초창기의 자연농원은 식물원, 동물원, 사파리로 구성되었으며 어트랙션도 몇 개 있었으나 지금의 에버랜드처럼 그 수는 많지 않았다. 개장 당시 자연농원의 입장료는 600원이었다. 그리고 범퍼카는 1979년 자연농원 시대에 만들어졌다. 1996년 3월 개장 20주년을 맞아 그동안 쓰던 자연농원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에버랜드를 테마파크의 새 이름으로 채택했다. 이미 국민들에게 익숙해진 이름 대신 에버랜드라는 영문 브랜드를 쓰기로 한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그 당시에는 에버랜드라고 이름을 바꾸는 게 발음이 애벌레 같다고 반대가 심했었지만 당시 회사 내부에서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결정했다고 한다. 실질적으로도 기존 자연 경관을 중심으로 하는 운영 방침이 2010년대 이후로는 어느 정도 무의미해진 상황에서 자연농원이라는 이름 또한 약간 의미가 퇴색한 것도 사실이었기에 약 20년의 시간이 흐른 오늘날 시점에서 보면 삼성 측의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더블 락스피는 에버랜드 최고의 스릴을 가지고 있는 놀이기구지만 의외로 대기시간은 10분에서 40분 정도로 짧은 편이다. 그래서 사람이 적은 비수기에 더블 락스핀의 대기줄을 보면 사람 한 명 없이 횡한 걸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탑승 정원이 앞자리 뒷자리 합해서 총 38명으로 많아서 빨리빨리 들어가 회전율이 높기 때문이다. 롯데월드의 자이로드롭과 비슷한 케이스. 그 성수기 때도 80에서 100분 정도로 다른 놀이기구에 비해서 짧은 편. 2018년 노화로 인해 운영 도중 안전 문제 때문에 지상 약 18m 상공에서 멈춰버렸다. 사건 이후 약 3개월간 보수에 들어갔으며 뭘 많이 손봤는지 현재는 소음도 덜한 편이다. 썬더풀스는 정말 부위별로 젖는다. 앉았을 때 엉덩이가 젖고 첫 낙가에서 신발이 젖고 백워드 드롭에서 등이 젖고 마지막 낙가에서 산마시 전체가 젖는다. 또한 출구에는 아마존 익스플레스처럼 엇말리는 곳이 있긴 한데 따뜻한 히터를 틀어주는 아마존과는 다르게 여기서는 커다란 선풍기를 틀어준다. 여름이면 별 문제 없겠지만 겨울이면. 디 익스플레스는 2008년에 사고가 있었다. 운행 중에 지상 50m 높이에서 객차가 멈추는 사태가 발생한 것. 사고 발생 직후 직원이 투입되어 모든 승객이 20여 분 만에 구조되었다. 물론 인명피해는 없었다. 원인은 트랙에 탑승 승객이 떨어뜨린 휴대전화가 감지되어 비상정지를 한 것. 게임 롤러코스터 타이쿤에서 종종 보이는 고장인 안전차단 비상정지가 바로 이것이다. 지구 마을은 어두운 놀이기구 내부에서 움직이는 인형들을 관람하는 기구의 특성상 인형들이 지나치게 무섭다는 평가도 많았다. 애니메이션풍인 이츠어 스몰월드의 인형과 다르게 다소 실사풍의 인형이어서 생긴 평가다. 다만 지구 마을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에버랜드 점검팀도 이를 모르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인형 제작 단계부터 무표정에 가까운 미소를 짓게끔 제작하고 탑승객과 인형들이 서로 눈이 마주쳤을 때 불쾌감을 줄이기 위해 일부러 인형들의 머리 각도를 조금씩 틀어놓는다고 한다. 하지만 무서운 건 여전했기 때문에 지구마을 인형들 머리가 진짜 사람의 머리카락으로 만들어졌다는 소리도 있다. 또한 분명히 세계 여행이 컨셉인데 중간에 우주가 나오는 등 다소 뜬금없는 동선도 지적받았다. 2016년부터 판다가 인기를 끌면서 판다인 러바오와 아이바오만 밀어주었다. 심지어 마스코트인 레니와 라라보다 더 많이 밀어줬으며 아예 판다가 주인공인 공룡까지 만들었을 정도이다. 극기야 판다와 레서 판다를 비롯한 사파리 동물들을 활용한 상품들은 다양하게 출시하면서 정작 레니와 친구들 상품은 출시가 현저히 줄어버렸다. 이러한 판다 몰아주기 행위는 2018년이 되면서 사그라들기 시작했으나 2020년에 푸바오가 태어나면서 다시 모든 관심이 판다에게로 쏠렸다. 현재는 판다에 대한 관심은 다소 사그라들었지만 2021년 하반기에 시베리아 호랑이 5쌍둥이가 태어나면서 호랑이 5쌍둥이에게로 모든 관심이 쏠려버렸다. 2007년 1월 14일 가고일의 매직 배틀에서 사고가 터졌다. 남편 자녀와 함께 탑승한 38세 여성이 탑승 직후 벽이 360도 돌아간다는 것을 탑승석이 360도 돌아간다는 것으로 착각하여 겁을 먹고 탑승석의 안전파가 내려오기 직전에 자리에서 빠져나와 탑승석 바깥에 서 있다가 벽이 돌아가며 기구와 벽 사이에 몸이 끼었다. 끼인 여성과 탑승자들이 마구 비명을 지르자 밖에 있던 직원은 무서운 놀이기구가 아님에도 비명소리가 들리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여 탑승장으로 들어갔지만 기구에 낀 몸이 풀리면서 놀이기구 틈새 아래로 추락하여 여성은 이미 사망한 뒤였다. 이 사고로 가고일의 매직 배틀은 폐쇄되었고 그 이후 롯데이팅 하우스로 리뉴얼되었다. 2017년 6월 1일 에버랜드 및
캐리비안 베이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정된 흡연구역이 아닌 곳에서 담배를 피울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흡연구역은 에버랜드에서 배포하는 가이드 맵을 참조하면 된다. 현재 담배는 에버마트에서만 판매하고 있다. 개장한 지 1년도 안 된 자연농원 시절이었던 1977년 1월 11일 영하 14도의 한밤이 폭설로 손님들이 오지 않아 조기 마감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강원도 속초시에서 새벽부터 교통수단을 수차례 번갈아 타며 먼걸음한 노부부를 위해 닫았던 문을 열어 평소처럼 안내한 덕에 노부부는 둘만의 데이트를 즐기고 돌아갔다. 이 일은 에버랜드 크루들 교육 때 자랑스럽게 교육하는 것 1번이자 역사상 가장 적은 2명의 입장객을 기록했던 날로 두고두고 회자되고 있다. 롯데월드 어드벤처와 달리 비수기와 성수기가 확실하게 갈라져 있다. 그래서 요일마다 어트랙션의 대기시간이 변화무쌍하게 변한다. 2020년에서 2021년까지는 확산으로 매일 비수기가 유지되고 있었지만 2022년 4월부터 관광객이 엄청나게 폭주하고 있어 평일에도 성수기 정도의 긴 대기시간을 뽑고 있다. 월요일 의외로 사람이 적지 않게 오는 시기, 어떨 때는 주말보다 많이 온다. 이런 날은 어트랙션을 즐기기 많이 어렵다. 화, 수, 목요일 소풍철에는 사람이 주말보다 많을 때도 많지만 소풍철이 아닐 때는 에버랜드의 최고 비수기. 이때는 겨울이거나 한여름에 눈치 싸움에 성공했다면 T-익스플레스도 10분이 뜨는 장관을 볼 수도 있다. 이때는 어트랙션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고 보면 된다. 금요일, 월요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이 적지 않는 시기다. 주말을 앞둔 날인 만큼 사람이 몰린다. 토요일 에버랜드의 성수기, 사람이 정말 많이 몰리는 시기이다. 여름이라면 썬더펄스나 아마존 익스플레스에 몰린다. 특히 T-익스플레스에 몰려 대기시간이 3시간에서 4시간 단위로 나오기도 한다. 만일 가족층이 많다면 사파리 월드와 로스트밸리에 몰려 대기시간 100분은 기본으로 나온다. 그나마 사람이 없는 시기는 겨울이다. 일요일 주말에 해당하지만 의외로 적게 온다. 같은 주말인 토요일보다 덜하다. 만약 에버랜드를 간다면 이쯤 가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평일보다는 많다. 공휴일이 일요일에 겹치거나 월요일이 공휴일이면 더 복잡해진다. 비가 오는 날 사람 한 명 없이 횡한 날이다. 대부분의 놀이기구도 우천시 운행을 중단하기 때문에 어트랙션을 즐기기는 힘들다. 그래서 이런 날에는 구경 위주로 하는 게 좋으며 인기 어트랙션들도 스마트 줄서기를 운영하지 않는다. 하지만 어트랙션 위주로 즐길 의도였다면 비 오는 날 가는 건 안 좋다. 그나마 재밌으면서 비가 와도 운행을 하는 건 범벅하다. 날씨가 추운 날, 날씨가 춥다면 테마파크 이용은 힘들다. 두꺼운 옷을 입어도 걸리적거리고 추워서 관람에 집중을 못할 수도 있다. 더군다나 어트랙션은 타면서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더 춥다. 명절, 에버랜드의 최고 성수기, 설명을 하자면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서 대표 어트랙션만 조금 봐도 T-익스플레스 180분, 로스트밸리 300분 정도 나오고 이런 경우는 추석이 겹칠 때가 많다. 다만 일부 명절은 화, 수, 목요일보다 적으며 이런 경우는 반대로 설날에 겹칠 때가 많다. 이때 간 거면 횡재한 거다. 요일과 기후의 영향이 아니더라도 많이 방문한 관람객 층에 따라 특정 어트랙션의 대기 시간이 변동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친구 및 연인층이 많이 방문했다면 T-익스플레스와 아메리칸 어드벤처 구역의 어트랙션 대기시간이 길어지며 가족층이 많이 방문했다면 어린이층 어트랙션의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특히 이날은 로스트밸리와 사파리 월드에 몰리기 때문에 대기시간이 엄청나게 늘어난다. 하지만 사파리 월드 같은 사람이 몰리는 놀이기구들이 현장 줄서기가 되었다고 다른 어트랙션들의 대기시간이 짧아지는 현상을 기대하긴 좀 힘들다. 사람들이 꼭 그것만 좋아하진 않아서 변동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요일의 영향 말고 계절의 영향도 있는 편이다. 봄, 짧게 말하자면 많이 온다. 이때는 튤립 축제도 하고 날씨도 좋은 편이라서 많이 오는 편이다. 특히 5월에는 어린이날도 있는 등 대표적인 최성수기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온다. 여름, 가장 많이 오는 시기 중 하나다. 썬더펄스와 아마존 익스플레스의 영향이 큰데 둘 다 물이 튀는 어트랙션이고 여담으로 저 어트랙션 둘은 여름 때 지옥의 대기 시간을 뽑아내는 여름 어트랙션의 양대 산맥이라고 볼 수 있다. 가을, 날씨가 선선하고 기본적으로 성수기를 가져다주는 할로윈 이벤트가 이때 진행하고 그 무엇보다 전국 각지의 초중 고등학교에서 수학여행과 현장 체험학습을 가는 시즌이어서 초유의 대기 시간을 자랑한다. 할로윈 이벤트와 마케팅 덕분에 10월부터 11월 초까지
2월까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이 시기는 5월과 함께 대표적인 최성수기이므로 언제 가도 많은 정돈이 주의, 겨울 그나마 사람이 제일 안 오는 시기다. 대표적으로 날씨가 추워서 추위를 안 탄다면 실컷 즐길 수 있다. 다만 물이 튀는 썬더폴스, 아마존 익스플레스와 나무로 만들어진 T 익스플레스의 경우 동기의 운휴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점은 감안해야 한다. 다만 T 익스플레스는 1월 초부터 2월까지 동기의 운휴에 들어가기 때문에 12월을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